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자체가 소비자 불안 해소에 직접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수산물 시장, 특별 점검이 한창입니다. 지금은 다 국산밖에. 지금 없으시면 품목 지우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예. 소비자가 봤을 때 일본산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인천시가 어시장과 횟집 등 인천 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1,500여 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국립수산물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본산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번 특별 단속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로 실시된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원점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을 통해 11곳이 적발됐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인천 종합어시장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표본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사 결과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방사능 분석 장비 세대를 수산물 방사능 분석에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방사능 장비를 추가로 확보해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에는 방사능 장비를 한 대 더 확충해서 강화 어시장, 마트 등 검사 대상을 넓히고 삼중수소도 공인시험법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강화 노력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전세 사기 일당이 구속 상태로는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 단독은 지난 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 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2명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을 풀어주는 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에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제1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의회 2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3차 회의를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의회가 제1경인 통행료 무료화에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제1경인고속도로는 지난 2021년 기준 누적 통행료가 1조 4,716억 원으로 유지관리비와 건설 투자비를 더한 9,914억 원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에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 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400억 원의 수입을 내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은 F등급으로 사실상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시의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8일 이 결의안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일부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지역을 경영하는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와 세종 그리고 강원에 설치가 됐고 전북도가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었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026년 7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강원도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 지역인데다 군과 환경 등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이 컸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최대 목표를 규제 혁파로 두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특례 선정은 도와 기초지자체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제출하고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특별법에는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규제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을 이양받고 국방 분야에서는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초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도민의 뜻에 따라 추진된 특별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 전략과 지역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농업과 환경 등 일부 특례가 3년 한시법으로 묶여 있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3년 안에 이 조항들을 시행하고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다시 해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3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 특별법 자체가 3년 후에 유명무실화될 지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자치권을 많이 확보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먼저 분리와 낮은 단계 특별 특례를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먼저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을 통해서 또 강원특별자치도에 어떤 그런 힘을 실어주면서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특자도 출범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선례를 따라갈 수 있으려면 경기도 내 의견 수렴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지난 공무국외 연수에서 비롯된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지방의회 잡음에 우려의 시선이 모아집니다.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열린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 나온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사위가 통역을 맡게 된 경위와 사위 통역 선정 과정에 강요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역 섭이나 방문 기관 섭외에서 여행사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시의회에서 결정했다는데 일방적인 결정이 가족 방문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었는지. 그동안 갑질 논란이 잇따랐던 재정문화위원회 공무국외 연수와 관련해 이번에는 통역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의 가족이 유럽 현지에 동행해 일부 연수 일정의 통역을 맡았다는 건데 입장차가 분명히 갈립니다. 취재 결과 현지 기관 방문 3곳 중 1곳만 기존 여행사 가이드가 나머지 2곳은 임은분 위원장의 가족이 통역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연수에 동행했던 부천시의회 직원은 현지에서는 위원장의 가족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통역 관련 예산 180만 원 가운데 여행사 측으로 40여만 원만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 가족에게는 실제로 통역료 등 비용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임 위원장은 해명을 하거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도 당시 여행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족이 나서 선의의 뜻으로 통역에 도움을 준 것일 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다고 강경한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통역료를 지불받지 않은 봉사 형태였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진은 이번 의정연수를 담당했던 여행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논란에 대한 사실 여부만큼이나 수개월째 비슷한 사안으로 이어지는 갈등과 정쟁 탓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양당 구조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당 간의 정쟁으로 계속 반복되고 시민들은 피곤하게 되고, 사실 정쟁되는 부분도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면 시민들에게 수긍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안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자체적으로 정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부천시의회는 올해 들어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비롯해 예결위 구성 과정 등에서도 매번 양당이 충돌하며 대립구도와 설전을 이어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서명부에는 지난 5월부터 2달간 부천과 서울 강서, 양천구 일대 주민 6만 6천여 명이 동참했으며 이 가운데 60% 정도가 부천 시민입니다. 현재 부천은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물 제한 때문에 건축물 높이에 영향을 받는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전시회를 열고 있는 상동도서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동도서관 김혜경 독서진흥팀장님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 해당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현재 상동도서관 부천정보자료실에는 부천시에서 발간된 행정자료나 향토 역사자료, 지역문화 관련 자료 한 2,700여 건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서 반세기 동안 부천의 과거와 변화상을 담은 부천 관련 자료 한 61종을 저희가 선별하였고요. 옛날 부천의 모습과 시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전시회에서 어떤 전시품들 시민들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전시회는 9월부터 10월까지 상동도서관 1층에서 전시할 계획인데요. 주제별로는 부천 타임슬립, 부천 문화 그리고 이야기, 부천 스케치, 부천 시민 작가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한 1970년대부터의 통계자료, 신문, 사진집, 향토사 자료집과 함께 부천 시민 작가 작품도 함께 전시됩니다. 이 부천 시민 작가 작품은 2019년부터 시작한 상동도서관 1인 1조 책쓰기 사업 결과물인데요. 매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책쓰기 전문 강사의 지도로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 한 900명이 넘게 책쓰기 사업에 참여하셨고요. 한 96쪽의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거를 함께 도서관 1층에 전시하고 있어서 방문하시면 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도서관의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도서관에서는 또 다른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현대 사회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가 워낙 급격하게 발달되고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매체 속에 지식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존 독서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시민이 디지털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 교육, 다매체 독서 활동 등 복합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동도서관 1인 1조 사업처럼 시민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창작물은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생산되어서 세상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 도서관이 나아갈 서비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동도서관 김혜경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소사경찰서가 7일 지역자율방법연합대, 심곡 상인연합회 등 지역 대표들, 주민 대표들과 함께 치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이상 동기 범죄로 불안해진 일상을 회복한다는 취지에서 소사 지역 일대 상황에 맞는 치안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